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감은숙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 급락 원인과 국내 증시 대응 전략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너무 힘드셨던 하루였었죠.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호실적에도 무색하게 8.87% 폭락하면서 지난 2020년 3월 18일 이후로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19만 원으로 세 달 전 종가, 이 주가 5월 20일 종가 19만 100원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두 달을 되돌려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기록을 깬 현대차 역시 이 2.71% 하락하고 기아차도 마찬가지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먼저 이 반도체 시장의 급락의 원인,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가 또다시 2710선까지 내려오면서 이런 어떤 급락세를 나타났던 주요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전략들,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전략들을 한번 같이 짚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애달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당장 내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당장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이 시황을 분석해보고 공부해보면서 내일의 전략들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이 불러왔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AI 메모리인 고대역폭 HBM의 수요가 증가되고 거기 일반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공급 과잉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SK 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5조 4,685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을 냈어요. 6년 만에 5조 원대 영업이익으로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도 2분기 이 5조 5,739억 원의 견주는 실적을 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본궤도에 올랐던 건 바로 HBM이죠. 기업용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ESSD에 대한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덕분인데요. 2분기에 HBM으로 벌어들인 돈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250%가 증가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봐야 할 내용들, 그리고 연간 HBM의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300% 이상 늘어났다라는 그런 얘기들이죠. 여기에 이제 AI 서버가 들어가는 이 SSD 수요가 연초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낸드 또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지금 이렇게 실적을 보시면 실적 추이인데요. 현재 지금 4분기, 2022년 4분기 실적, 그리고 2023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했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2분기에는 이런 어떤 실적의 흐름들을 나타냈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출액이 16조 4,233억 원, 그리고 오늘 영업이익이 5조 4,685억 원을 잠정 실적을 매출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HBM 수요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면서 역대급 반도체 수요 이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HBM 출하량을 2배 이상 늘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2분기 HBM 고성능 DRAM 이 SSD 판매 확대를 기반으로 호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제품의 엔비디아 납품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성장세도 가파라질 거라고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가속기에 4세대인 HBM3 납품을 시작을 하는데 8단 및 12단 HBM3E 5세대 검증도 거의 막바지에 이루어졌고 이것도 될 겁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가장 많은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는 4분기 고객사의 12단 HBM3E를 공급할 예정으로 보이면서 내년 하반기에 6세대인 HBM4 12단을 출시하고 2026년도에 16단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렇게 급락했던 가장 주요 원인은요. 첫 번째는 미 대선의 정치적인 리스크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물론 바이든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반도체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나서고 있습니다. 대만 TSMC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국방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고 있고, 또 거기에 기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이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선을 앞두고 표밭 따지기를 하기 위한 사실은 그런 어떤 정치적 싸움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엇갈리는 양쪽의 어떤 이런 흐름들 가운데 진짜 이 종목들, 주주들만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에 따르는 두 구간의 정치적 리스크.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을 통해서 납품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의 어떤 기술을 조금이라도 이 접합이 된 그런 내용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들도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또 비교해 볼 수,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미국산 기술이 조금이라도 사용된 제품으로 수출에 대한 미 정부의 허가를 요구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대만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 가운데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100%를 가져갔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리스크 플러스 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 하락이 또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템포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미국 증시 내의 시가총액 500이 아까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쏠림 현상입니다. 시가총액 500개 기업 중에서 S&P 중에서 대형 기술주인 매그니피센트 M7 기업들이 33%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보다 낮자 경기 후퇴 우려로 M7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는데 여전히 지금 S&P의 3분의 1을 바로 M7 기업들이 33.5%죠. 이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 M7 기업들의 흐름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 하락을 하자 이 S&P 지수가 2.31%까지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이 2.32, 마이크로소프트가 2.48, 엔비디아가 5.57, 알파벳이 2.93, 아마존이 2.37 급락, 메타가 4.11, 테슬라가 8.4% 급락. 완전히 줄 하락을 이루어졌는데도 완고한 그런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죠. 가장 절대적인 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메타, 알파벳 이런 순으로 볼 수 있는데 M7의 쏠림 현상이 지금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M7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들이 흔들릴 때마다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런 시동을 걸었을 때도 이런 M7 업종들이 40% 폭락하면서 S&P 내에서 아주 큰 자극적인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증권가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 반도체의 흐름들 그리고 M7 업종들이 차지하는 이런 비중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오늘 외국인들이 6,768억가량이나 자금 이탈이 나오면서 매도 물량들이 이어졌었고요. 현물시장, 선물시장에서도 오늘 만 계약 이상 매도세가 이어졌다가 9,033계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환율이 1,400대를 4월달에 찍었던 환율이 다시 조금 조정을 받다가 1,390대에서 1,370대까지 내려왔던 모습에서 다시 1,800, 1,382선까지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종 차트를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무료 공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업종 차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 보조지표를 안 봐요. 그런데 유일하게 업종 차트에서는 보조지표를 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 필명이 차트 여신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능통해요. 지난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개 특강을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지수를 이게 금요일날 마무리였어요. 지수를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들 공포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수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렇게 중심선을 깨고 지수가 밀릴 때에는 대부분 여기서 그냥 반등이 나온 적이 없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장주가 움직여야 되긴 하지만 볼린저 밴드 하단은 이렇게 이탈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붉은 하단까지 2750선을 이탈하고 밀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월요일날 하락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6월달 말쯤 시장을 전망하면서 7월달은 계절적인 비수기이기도 하고 시장이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초반에 약간 조정이 나오다가 CPI 발표와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비둘파적인 발언 때문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웬걸 역시나 7월 16일부터는 주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지난 7월 첫 주간의 이 윗꼬리와 음봉은 개별주였다면 이거는 무조건 곧 상투 현상입니다. 고점이죠.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엔비디아 차트와 미국 시장의 M7 업종들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테슬라 차트입니다. 7월 11일 이후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M7이 차지하는 부분이 30%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7월 11일 이후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또 아마존닷컴이 7월 8일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파벳이 7월 10날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7월 5일 이후에 급락을 했죠. 이 M7 애플의 주가가 7월 15일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늦게 하락한 건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 그나마 조금 살아있었는데 이것마저도 6월 20날 고점을 찍고 7월 20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는 하락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도 61선까지 하락했고요. 애플의 주가는 아직 61선까지 있는데 전고점 지지라인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61선을 깨버린 상태예요. 또 아마존닷컴도 마찬가지 61선을 깨고 121선까지 하락하고 있고, 테슬라는 이미 지금 올해 들어서 사실은 테슬라가 실적의 부진 가운데서도 7월 달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사실 여기서 주가가 더 빠져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의 시장의 예상치보다 안 좋은 흐름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제가 장중 무료 특강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그러면 주가가 시장에서 더 빠진다라는 얘기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일단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던 이런 M7 업종들이 정치적 리스크, 그 다음에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지수는 업종 차트로 봤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게 2700선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능통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오늘 내려왔죠.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반드시 2700선이 지지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2700선이 지지가 안 된다면 시장은 당분간 굉장히 어렵고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지금 현재 이 러셀 2000 지수는 3.5% 급등을 했습니다. 연고점 2125.04를 기록했어요. 러셀 2000은 미국 상장사 시가총액 1001위부터 3000위까지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형주 지수입니다. 매출 비중의 대부분이 수출보다 내수에 집중되어 있고 미국 경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통상 금리가 인하하면서 지출이 촉진되면서 미국 소규모 기업들의 매출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에는 바로 이렇게 내수주 플러스 중소형주의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빠르게 다만 반등이 이어지진 않겠지만 미국 가계저축이 좋지 않은 등 재반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에 민감한 중소형주들이 당장 반등은 어려울지라도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이 M7 업종들을 매수한다거나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하시더라도 2700선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럴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2700선 지지 여부와 함께 시장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굳이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신규라면 사실 이 SK하이닉스도 저보고도 오늘 무료특강에서 SK하이닉스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19만 원이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자, 시간외로 보세요. 이미 시간외로 19만 원이 깨졌죠. 121선까지 이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수급을 보시면 어때요? 기관들이 오늘 소량 매수 들어왔는데 외국계 프로그램 매도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어때요? 삼성전자 오늘 14일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급을 보시면 기관 프로그램 매도 개인들만 엄청 샀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목요일 7월 25일 목요일 내일 26일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음 주에 7월 화요일, 목요일에 있는 FOMC를 확인하면서 또 금리 인하가 지금 오늘 FOMC에서 어제 전일자에 발표된 내용도 보면 전 뉴욕 연은 총재가 윌리엄 더들리드가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7월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라고 언급했어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까지 금리 물가 둔화 지속 가운데 확신을 가진다라고 9월 이전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 사실상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비췄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경기 하방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에서 4.5로 단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월, 화, 수 연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 관점을 갖고요. 7월달 월봉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이 월봉의 흐름은 7월 월봉은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8월달이죠. 과연 8월달에 바로 반기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조금 조심조심해서 가자. 그리고 이제는 섹터가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시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 달 정치적인 변수,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시장의 흐름들이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파르게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그런 상승보다는 조금 더디게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리스크,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핀테크 기업들의 5기업이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미 테슬라의 가장 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더 추가적인 악재가 막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이미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 가이던스가 문제인 거죠. 팽창되어 있는 이 AI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가이던스가 제시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시하시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를, 한미반도체를, 엔비디아를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수익을 주기는 하지만 어쩌면 이제는 판도가 바뀌어서 시장의 흐름이 금리 인하라는 호재와 함께 다른 섹터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연말로 갈수록 반도체의 기대감들은 조금 늦추시고요. 다른 대안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챙기시면 좋겠고, 강연회 때도 하반기 증시대 전망에서 제가 전력 전선 얘기를 드렸었어요. 오늘 물론 급락했지만 얘네들도 지금 7월 초에 최고점을 찍었었죠.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섹터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소중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차트의 정석 24강 교육을
시크릿하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만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처음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기본 차트의 어떤 방향성과 초급 과정부터 시작해서 고급 과정, 정말 이 초고수의 과정까지 확실하게 알고 입문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24강이면 24시간이에요. 돈 1,000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강의입니다.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는데요. 구독자분들께 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청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무료 신청을 하시고요. 가문숙의 20년 노하우, 정말 주부단타 가문숙에서 2007년 SBS 스페셜 쩐의 전쟁 주부단타 가문숙이 나왔던 이 가문숙이 여러분 지금 서울 시내 버스에 광고가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께 차트의 정석 24강을 선착순 1,000명에게 무료로 공개합니다. 무료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로그인 하셔서 카카오로 3,000명 클릭이 가능하시거든요. 신청 완료하신 이후에 6개월 동안 24강을 무료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문숙처럼 전업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투자자분들 차트의 정석 24강 지금부터 선착순 1,000명에게만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정말 최소한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개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